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상TV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그 섹터별로 나눠서 하고 있죠. 자동차 보상 완전 파헤치기라는 이제 프로젝트로요. 지금 2장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2장 자동차 보험 약관 파트에서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자동차 보험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이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 배상 부분이죠. 쉽게 말하면은 종합보험이라는 게 있고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에는 대인 1, 2가 같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책임보험에서는 대인 1만 가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차이 나게 가입되어 있냐. 그리고 실제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궁금증들이 있죠? 네, 일단 뭐 미리 다 말씀해 주셨지만 종합보험이라는 개념하고 책임보험이라는 개념이 아예 다른 개념인지 아니면 뭔가 중복되는 개념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충격을 해서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 쳐요. 근데 그 사람은 20대 대학생이다 라고 했을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학생은 무과실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손해액을 계산했을 때는 정확하게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손해액이 예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6억 7억을 보상을 해야 되죠. 네. 근데 내 책임보험에서 아까 말했던 대인 원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1억 5천밖에 안 나가요. 왜냐? 사망을 했을 때 한도가 1억 5천입니다. 이 사람은 7억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피해자는 1억 5천밖에 가입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5억 5천은 누가 보상을 해야 되냐? 결국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한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네. 아니면 피해자가 제가 어제 대략 말씀드렸지만 무보험 차상의 담보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 무보험 차상에서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한 보험사가 네.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책임보험 한도는 사망했을 때 1억 5천이 최고 한도다. 네. 사망을 했을 때 1억 5천이니까 아무리 심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1억 5천이 넘어가진 않겠죠. 반면에 종합보험 대인 2까지 가입돼 있으면은 이거는 무한으로 보상이 됩니다. 네. 피해자가 10억이 손해배상이 나가든 20억이 나가든 30억이 나가든 심지어 100억이 나가든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전부 다 보상이 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는 대인 1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얼마나 됐냐 사망을 했냐 아니면은 장애 1급이냐 장애 14급이냐 거기에서 각 한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장애 1급일 때 1억 5천 2급일 때 1억 3,500 그리고 장애 14급일 때 1,000만 원까지밖에 보상이 안 됩니다. 근데 종합보험은 상관없어요 그런 거. 이렇게 급수별 한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책임보험차한테 당했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가해자한테 받거나 내가 가입해 있는 무보험차상해를 해결하거나 그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무보험차상에도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가해자한테 직접 받아야 되는데 가해자가 사실 그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못 받게 되는 거네요. 자, 일반적으로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손해를 절대 전부 다 못 받습니다. 못 받으면 결국 내한테 피해자한테 손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무보험차상회로 하든지 무보험차상이 없으면 가해자한테 소송을 걸어서 민사적으로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네. 판결을 받고 가해자 재산 명시 신청을 한다든지 법원에 이렇게 해서 가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든지 가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가해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 재산은 없어요. 재산은 없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 급여에 내가 가압류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퇴직금에도 일부 가압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돈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대처를 안 하면 안 되고요. 결국은 판결을 받아놔야 된다는 거죠. 판결이라도 받아놔야지 나중에 네. 가해자가 가진 재산, 가질 수 있는 재산에 내가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보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념이 선 것 같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하셨을 때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저를 다치게 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다 차가.
그리고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위반이 아니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아니다 네. 라고 한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습니다. 음, 왜냐? 그게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아까 말했던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가 아니고 가해자가 만약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처벌을 면해준다라는 이 교통사고 특례법에 정해져 있고요. 이거는 대신 단서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인2, 즉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어야지만 이걸 면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이 조항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가해자는 사람을 다치게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업무상 운전하다가 사고 냈다라고 하면 업무상 과실이거든요. 그러면 가해자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형사처벌을 가해자는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이라는 것도 받지 않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형사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아니 종합보험 가입 안 돼 있어도 자기는 운전자 보험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형사합의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때 문제되는 게 있어요. 뭐냐? 보통 형사합의를 할 때는요. 문구에 어떻게 들어가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형사합의 따로 민사합의 따로 해야 되는데 네. 통틀어서 이 돈을 받고 묻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가해자하고 민사합의까지 다 해버리는 경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무보험차 상해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형사합의금 가해자한테 받은 금액은 다 공제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형사합의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네. 우선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형사합의금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상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자, 우선 개인배상2에서 지급 안 되는 손해가 있습니다. 네. 뭐냐? 고의사고는 보상 안 해요. 네. 당연히 고의적으로 사고 냈을 경우 보상하겠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그것도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전쟁, 혁명 이런 유사 내란 사태 이런 것도 보상을 안 해요. 네. 그리고 내 자동차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을 때도 보상 안 합니다. 음, 그때는 영업용으로 가입을 했으면 되는데 네. 일반용으로 가입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동차 가지고 돈 받고 운행을 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다친 경우에 보상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업무 중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네. 업장 내에서 업무 중으로 쓰고 있다가 내 동료가 다친 거예요. 이것도 동료에 대한 면책사항이라고 해서 네. 보상을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법리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좀 있고요. 일단 크게 봤을 때 이 정도는 보상 안 하고 그리고 또 보상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음주운전일 경우에 네. 1억까지는 운전자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음주 사고의 피해자다. 그러면은 가해자가 운전자 이 보험을 가입했고 1억을 보험사에 안 넣으면 난 보상 못 받냐? 네. 이건 아니고요. 아. 보험사에서 우선 선처리를 해주고 네. 1억까지는 가해자한테 구상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물 사고 같은 경우에도 네. 음주 사고 같은 경우에 3천만 원까지는 보상 안 해줍니다. 아. 물론 보험사에서 먼저 피해자한테는 주고 네. 가해자한테 구상 청구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왜 꼭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도 알겠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안 되니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대인배상 같은 거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고 내일은 무보험 차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다. 그러면 피해자가 전액 다 보상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전액 다 보상받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하든지 그때는 단서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피해자 측 그러니까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피해자 측 뭐 부모 배우자 아니면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든지 해서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 그게 없다면 나머지 방법은 가해자한테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 모든 보상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보험차 상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인배상 거기에서도 종합보험하고 책임보험 종합보험은 대인2까지 그리고 책임보험은 대인1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렸고요. 물론 대인 1, 2 가지고요.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요. 1시간을 해도 부족합니다. 근데 모든 전 국민이 알아야 되는 이 기본적인 사항은 아마 이 정도로는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영상,
그러니까 사례별로 이렇게 다쳤을 경우 책임보험에서는 얼마가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다쳤을 경우 종합보험에서 얼마 나온다. 이거는 소송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미 이전 영상 한 300개 영상이 있잖아요. 이전 영상에 다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한번 보시면서 본인한테 지금 맞는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제는 이 자동차 보험 약관 부분에서 세 번째 시간이죠. 무보험 차상의 담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무보험차상의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